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12월 10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근교의 어느 평범한 주택가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 지역에 살던 누군가는 귀신을 봤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겠죠. 지역명을 말하면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만한 곳이라 지명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한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에 남양 특집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작은 아이가 "엄마, 나도 귀신 본 적 있어" 하고 제가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우리 아이가 귀신을 봤던 지역은 제가 7살 무렵에 이사를 갔던 곳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동네가 완전히 촌 수준이었어요. 지금이야 서울 변두리쯤에 화려한 주택가가 되었지만요. 그리고 그 동네 한편으로 뒷산 줄기에서 내려와서 옆 동네와 나눠지는 듯한 한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 중간에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썩 나쁘지 않은 현대식 집이었죠. 그리고 그 집을 끼고 도는 오솔길을 따라가면 옆 동네로 가는 지름길이라 가끔씩 거기로 다니곤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집 대문은 다른 쪽이고 그 오솔길 쪽으로 작은 문이 있어서 거기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가끔씩 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문도 너덜너덜해지고 멀리서 보면 그 담 너머 마루가 보였는데 그 마루도 뭔가 비닐로 덮여서 펄럭거리기도 하고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별로 신경 안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랑 저희 엄마가 소곤거리는 걸 들었는데 그 집 며느리가 대청마루에서 목매 자살했다는 얘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그 집에 씌인 귀신 때문에 다 도망나가고 빈집이었는데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다가 결국에는 못 견디고 도망나가고 또 언젠가는 군인 2명이 담력 시험한다고 들어갔다가 혼이 빠져서 도망나갔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때가 1976년도쯤입니다. 그 후로는 별 다른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세월이 흘러 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가 2이나 생겼죠. 그 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가 갑자기 서울 본사로 발령이 다시 나서 급하게 집을 구하는데 집을 쉽사리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시 사정상 친정 근처로 집을 구해야 했었는데 그때 딱 한 집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빌라의 2층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앞서 말한 귀신 나오는 집이 있던 바로 근처인데 그때는 그 집이 있던 그 동산 전체가 빌라촌으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급해서 일단 집만이라도 드리자는 생각으로 계약을 하는데 너무 찝찝했습니다.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찜찜한 기분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빌라에 다 살고 있는데 그리고 세월이 얼마야 하는 심정으로 거의 잠만 잤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1학년이었고 작은아이가 5살이었는데 작은아이가 바로 그 집에서 귀신을 본 겁니다. 그때가
1997년이었어요. 안방에 모든 짐을 두고 거기 아이 둘을 재우고 우리 부부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집이 좁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아직 어리다 보니까 항상 모든 방문은 열어놓고 지냈었는데요. 그날은 작은 아이가 잠결에 엄마한테 가서 자려고 엉금엉금 기어서 안방 문턱을 넘는데 그때 거실 TV가 파랗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던 그때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공중에 둥둥 떠서 TV 쪽을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공중에 떠있는 귀신의 뒷모습을 본 거죠. 가족이 아닌 뭔가가 둥둥 떠있으니까 얘도 적잖이 무서웠겠죠. 그래서 거실로 더 못 나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다가 그 문지방에 무릎이 받쳐서 엄청 아팠다고 해요. 그 아픔이 지금도 생생해서 절대 꿈은 아니었다고 확신한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껏 안 하고 있다가 15살이 되어서 앞서 이야기한 한국 남양 특집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도 귀신 본 적 있어 하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래서 전 무섭지 않았냐? 너 왜 그 당시에 말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때 귀신을 봤을 땐 무서웠지만 그 다음에는 딱히 무섭지도 않았고 그때 딱 한 번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살면서 이상했던 일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대낮에 머리를 감고 있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막 쾅쾅쾅 두드리더라고요. 집이 워낙 좁았기 때문에 잘못 들을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전 머리에는 비누범벅인데다가 누가 이리 급해서 문을 두드리나 싶어 수건으로 머리를 둘둘 말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여는 바로 그 순간 바람이 밀려 들어오듯 뭔가 훅 스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로 오른쪽 뺨을요. 이상하다 생각하기도 했지만 뭐 대낮인데 신경 안 쓰고 하던 준비 마저 하고 볼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볼일을 가는 도중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바람 한 점 없던 바로 그때 강한 바람이 제 뺨과 어깨를 한쪽만을 스치듯이 불어오는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저를 도로가로 확 밀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 느낌이 너무 선명합니다. 다행히 도로에서 달리던 차가 아주 빠르게 달리던 건 아니라서 제가 크게 다치진 않아 다행이긴 했는데 분명한 건 신호등엔 저 혼자만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있을 수만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고 몇 달 살지 않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인가? 저희 언니에게 그 집 이야기 알아? 하고 물어봤더니 언니는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라고 해요.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도 누구는 느끼고 또 누구는 못 느끼고 또 본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드라마틱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뭔가 있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겪은 이야기 혹은 알고 있는 이야기 아래에 보이시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